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김석호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문화예술 교육의 다층적 성과 진단, 사회 변화에 조응하는 정책 확대 전략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러 나왔는데요. 오늘 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세 분들 이제 발표를 듣다 보니까 제 발표가 진짜 재미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그냥 숫자 얘기. 다시 말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 많이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고 그 효과의 바탕을 두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개념적이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통계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문화예술교육진흥원 행사를 두 번째 오는데요. 올 때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던 내용들을 공유하는 분들과 전혀 다른 오디언스들이시고 아마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접하지 못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여서 저렇게 재미없는 것들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아마 초대받게 된 이유는 제가 지표 체계를 계속 만들어 와서일 겁니다. 저는 지난 한 10여 년간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뭐 UN SDG라든가 KSDG 그리고 국가발전 지표, 뭐 삶의 질 지표 체계 그리고 서울대 내에서는 다양성 지표 체계, 뭐 대학원생 인권 지표 체계 뭐 등등 이런 지표 체계들을 한 30여 종을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박은실 원장님께서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 지표 성과 지표 체계도 좀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이제 제가 소장을 맡고 있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함께 현재 문화예술교육 성과지표 체계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성과지표 체계를 만들기 시작하면서요. 이제 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공부를 해 보니까 실제로 문화예술 교육이 한국 사회에서 모든 생애 주기에서 이제 필수 불가결한 삶의 요소로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교육 정책 또한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정부가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지금까지 이런 성과지표 체계를 만들지 않은 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문화예술 교육의 성과라는 게 주로 뭐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종사자들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학교 중심의 이제 문화예술 교육 성과 측정과 효과 측정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였고, 그런데 이제 현재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거는 어떤 공간적 범주가 확장되고 있고 개념적으로도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 내용적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로 확장되고 있고, 이미 학교 문화예술 교육과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양대 축으로 자리 잡고 있고, 실제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도 이제 그에 맞춰서 정책적인 계획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사실 뭐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학교 문화예술 교육과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이 뭔가 구분이 돼서 차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이 둘 간의 어떤 연계와 연결,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연계와 연결,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효과라는 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거긴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측정된 적도 없었고, 실제로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 둘을 지나치게 구분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그 둘 간의 어떤 연결과 연계, 그리고 통합을 지향할 수 있는 어떤 성과 지표 체계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문화예술 교육 성과 지표 체계와 그 연구들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지표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시간 얘기하니까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제일 반가운 분이 조현성 선생님이신데, 제가 97년에 만나고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맞죠? 예, 유학 가기 전에 그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라는 그 조사를 처음 만드시는 그 과정에서 제가 조교를 했었어요. 이제 그러고서 오늘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예,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전하시네요. 그 열정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화예술 교육의 그럼 성과가 뭐냐를 봤을 때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그런 연구들을 안 해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10여 년 경부터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해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아까 이제 조현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그 측면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좀 통합적이고 다층적인 지표 체계를 만드는데 뭐 사실 뭐 과거에도 시도는 했는데 뭐 저희가 이제 그런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고려를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왜 그러면 성과 지표 체계와 그 검증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따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만들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원래 공부하는 게 조사 방법론이랑 정치사회학 뭐 이런 거를 해요. 근데 이제 좋은 자료는 그냥 이게 틀리건 맞건 좋은 지표 체계는 뭐 그냥 쌍스러운 표현으로 건조가 제일 중요해요.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한 7년 동안 일했던 데가 그 US 제너럴 소셜 서베이라는 그 USGSS라는 자료에서 아까 말씀한 시카고 대학에 있는 데서 이제 오래 일했는데요. 이제 사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그 50년 전에 만든 어떤 항목들이나 뭐 이런 체계들이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많은데 이제 그 연속성을 지속적으로 그 변화와 추이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정말 고집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고집에 더해서 이제 그런 고집을 제도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그런 어떤 지표 체계들이 한 1년, 2년 이제 뭐 만들어서 측정해 보고 뭐 이렇다라고 발표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원장님 계셔서 외람되지만 원장님 새로 오셔서 새로운 지표 체계 다시 한번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반복을 했었더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 시작할 때 처음 원장님한테 이제 부탁드렸던 게 이제 그런 거였어요. 이게 만들어 놓으면 부분적으로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건 좋은데 빨리 못을 박아놔서 끝까지 그 측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아르떼의 핵심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좀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못을 박아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고 아마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진단들을 계속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연구 분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조현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 교육이 과연 무엇인가, 그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전문가들과 학회 의견들을 듣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중앙과 지역의 어떤 협업 체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표 체계라는 건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OECD에서 몇 등, 뭐 이게 사실 평균치거든요. 그리고 지표 체계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서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나의 사례에서 어떤 다른 내가 관찰한 특정 사례에서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표 체계는 일종의 평균의 사기이기도 하고 평균의 미학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문화예술 교육의 문외한인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조금 한 발 떨어져서 공부하면서 그 얼개를 만들어 놓고 그 얼개를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고쳐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 지역 간의 관계에서 이게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실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지표 체계나 지표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측정들이 이 지역에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고 실제로 이런저런 의견을 들어보면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도 항상 이제 지표 체계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저도 그래 이게 현장이 이런데 이거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하는데 정말 현장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춘천이랑 전주를 계속 오가면서 보고 있는데 전주는 전주의 현실이 있고 춘천은 춘천의 현실이 있는 거고 이제 그게 사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아까 말씀드린 그 평균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잘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여러 지역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현실을 파악을 해서 그거를 지표 체계에 녹이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선행연구 검토를 소위 말하는 다층적이고 다면적이면서 시간성을 고려한 지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했던 비슷한 종류의 선행 연구들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현재에 부합하는 적합한 어떤 그 시사점들이 있잖아요. 그 시사점들을 뽑아서 현장의 목소리와 결합시켜서 지표 체계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2011년 연구와 2016년 연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노력을 많이 들여서 만든 지표 체계이고 실제 저희 지표 체계에도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몰라서 이 성과 평가를 적절히 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걸 우리가 얼마나 제도적으로 잘 받아줄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냐가 중요한 거고 다만 이제 저희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면서 검토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런저런 지표 체계들이 있는데 이런저런 지표 체계들이 좀 뭔가 분석 수준에서 성과를 규명할 수 있는 어떤 그 통계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체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 지표 체계들이 대부분 학교 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거꾸로
거꾸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이제 학교 교육 지표 체계가 많으니까 이 지역사회에 좀 집중을 해보자.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학교 교육의 어떤 문화예술 교육의 성과 중심의 지표 체계였다면 좀 이제는 그 지역사회에서 지역민들이 문화예술 교육에 노출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이랑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이 분리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다만 이제 올해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성과 체계도 향후에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 지표 체계들이 계속 문화예술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아까 왜 창의성이라든가 상상력이라든가 어떤 치유라든가 관계의 회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화예술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그런 어떤 궁극적인 사회적 성과와 관련된 것들은 좀 그 국가지표 체계에서 현재 그 적절하게 통계도 산출하고 있고 관리되고 있는 지표 체계와의 어떤 비교 가능성을 좀 높이자라고 해서 기존에 그 여러 예를 들어 국가발전 지표라든가 한국의 사회 지표라든가 국민의 삶의 질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고 이제 이를 물론 SDG도 마찬가지이고요, KSDG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표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의 연결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좀 다층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항상 문화예술 교육을 얘기할 때 어떤 개인 안에서의 변화라든가 효과들을 생각을 하는데 어떤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거 그리고 관계적인 거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효과를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지표 체계를 만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정책과 관련된 건데 보통 이제 IPOO 모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그 관계자분들은. 그래서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아웃컴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건 아웃컴에 해당되는 건데 실제 우리가 단기, 중기 관점에서 검증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아웃풋 정도까지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웃풋에서 제일 많이 쓰는 지표가 뭐죠? 참여자 수, 그죠? 문화예술 강사 수, 참여 시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틀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이 아웃컴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아웃풋과 아웃컴 중간 어디쯤에서라도 아주 단기에만 갇히지 않고 한 중기 정도까지 나갈 수 있는 것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었었고요. 그럼으로써 여기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적 효과, 관계적 효과, 공동체 효과를 함께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과안,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 성과 진단 지표의 어떤 그 안을 그 정의부터 지표 체계까지 그리고 조사 체계까지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일 저희한테 어려웠던 건 그 성과가 뭐냐라는 거였어요. 제가 정말 이 문화예술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100분 넘게 한테 아마 여쭤봤을 거예요. 도대체 성과가 뭐냐.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그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과제 중에 하나가 문화향유권 확대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전문가분들 수십 분이 오실 때마다 이제 여쭤봤던 게 그 문화예술 교육의 성과라는 게 뭘까요? 이게 사욕을 채운 거긴 한데 이제 오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너무 제각각이면서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사회학 공부하지만 이 사회학자한테 제일 어려운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 사회학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랑 사회학적 상상력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제일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근본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일 힘들어 하는데,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이쪽에 계신 분들도. 그래서 이제 어쨌건 그분들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과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성과가 요 정도의 그 관점에서 정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적 관점, 예술적 감성 개발 관점, 인성 교육 관점, 그리고 공동체 관점에서 소위 말하는 문화예술 교육의 성과라는 게 규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이걸 지표 체계에 녹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아까 이제 송기령 부서장님이 그 플레이리스트 말씀하시는데, 아까 이제 그래서 말씀하셔서 사실 이 문화예술 교육이랑 문화예술이라는 게 지금까지 제가 접하지 못했던 세계이고, 그래서 하루하루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부서장님 말씀하신 그 플레이리스트도 제가 이제 학교에 있고 그 어린 친구들, 요즘에 이제 청년 세대 연구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만나서 이제 교감하다 보니까, 저는 스스로 교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 플레이리스트를 그래서 살짝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좀 제가 굉장히 혼돈의 플레이리스트더라고요. 양성원의 첼로가 나오고, 그러다가 뉴진스도 나오고, 장사에게 찔레꽃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거 진짜 일관성이 전혀 없는 플레이리스트구나라고 했는데, 투게더 바이 투마로우 이런 그 가수도 나오고, 그래서 좀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이 문화예술 교육 성과진단 지표 체계를 만들면서 그 효과성과 효율성, 생산성, 결과로 정의된다라고 이제 여기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실제로 계속 질문은 똑같은 것 같아요. 효과가 뭐고 성과가 뭔지, 이걸 우리가 양적으로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 성과 개념을 효과성, 효율성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결과 중심의 개념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투입, 활동, 산출물, 결과로 논리 구조를 짜볼 수 있는 지표 체계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이제 이게 이제 지표 체계를 만드는 게 또 쉽지가 않은 게, 그러면서 지표 체계가 정말 적어야 되거든요. 사실 기존에 나와 있는 통계들을 가지고 지표 체계를 만들다 보면 모든 지표 체계가 처음에는 한 300개 정도에서 시작을 해요. 300~400개 정도에서 시작하고, 많이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이 나라 지표 같은 경우에는 9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좋은 지표 체계, 그리고 많이 이렇게 정선된 지표 체계는 한 50개를 넘지 않아요. 그래야 이제 관리가, 제가 이제 경험치로 말씀드리면 관리가 가능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지표 체계를 지금 계속 넣었다 뺐다, 그리고 이제 넣은 다음에 이거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 체계는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각 문화예술의 성과를 바라보는 관점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굉장히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거잖아요. 이제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것과 이 지표의 통계 리스트들을 모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어떤 그 귀납적인 방법. 그래서 이제 이걸 중간 어디쯤에 모아가지고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관점을 각각 집어넣어 보는, 그래서 굉장히 동시에 이루어지는 작업들이고요.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종합한 책이 이제 그 슬라이드가 이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역적 관점, 기납적 관점을 종합을 하는데 사회적 관점, 개인적 관점, 공동체적 관점을 포괄하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어떤 문화예술 향유권 증가라든가 예술적 감성 개발, 인성 교육 관점, 포용과 공동의 선 추구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성과의 관점을 여기에 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그 성과를 투입 과정에서의 성과, 산출에서의 성과, 그러니까 아웃풋에서의 성과, 결과에서의 성과로 다시 이제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각각의 성과 영역이 있잖아요. 요 성과 영역 밑에 이제 지표들이 쭉 따라 붙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그림을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태계 구축에서는 요 옆에 이제 작은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그 안을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은 것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생태계 구축 관련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시설 수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활동과 관련해서는 뭐 관람률, 참여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역량과 관련해서는 뭐 문화예술 지식, 상상력, 이해력, 표현력이고, 아까 말씀하신 회복적 삶과 관련해서는 정서적 치유, 신체적 건강, 관계의 회복, 주관적 웰빙.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말해서 학교 문화예술 교육과 지역 문화예술 교육이 서로 어떤 선순환적 관계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그게 효과로 나타날 때 소위 얘기하는 사회적 포용과 문화 다양성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단계, 시간적인 추이에 따라서 차츰차츰 단계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에서 있는 것들이 거의 서로에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동시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다만 이게 어느 쪽에서 훨씬 더 많은 힘을 받아서 강조가 되느냐가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질이나 시민사회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뭐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표로 풀어보면 이렇게 이제 지표 체계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지표 체계를, 이걸 보통 지표 정의서라고 하는데, 지표 정의서로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런 어떤 지표 체계를 가지고 계속 지역 전문가들과 이거 해도 될까요? 라는 어떤 자문과 FGI, 그리고 이제 인터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강원도 춘천시와 전라북도 전주시의 전문가들, 여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그런 활동들, 나름의 어떤 모범 사례로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주의 팔복예술학교라든가 춘천 문화공방이라든가 뭐 또 지역 지식인으로 선정된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초 지역이 뭐 이거는 이제 춘천과 전주가 선정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했고 어느 정도 문화예술 교육 역량이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지표 체계를 어떤 거는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소위 얘기하는 지자체별 통계 자료가 있고, 어떤 거는 서베이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조사 자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조사 자료만 빼내 가지고 현재 조사를 수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요즘엔 다 동의를 미리 받아가지고 접촉을 하고 접촉 끝내고 지금 이제 조사 셋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일련의 연구들, 특히 이제 지역 사례와 함께하는 연구들을 통해서 이런 지역
민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효과라는 것을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측정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다시 정책으로 환유될 수 있는 과학적 기반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